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15일 수요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예, 자 오늘은 그 문화힘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지금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슨 리, 무슨 리, 뭐 근데 부락도 있긴 하죠. 부락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고 리죠, 최소 단위가. 근데 실제 이제 그곳을 방문해서 보면은 다 마을이라고 표시하고 있죠. 마을이라고. 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 있고 고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을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거고 마을은 좀 더 작다. 그래서 고을이 좀 더 큰 게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이제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추적하다 보면은 사실은 반대다. 마을 밑에 고을들이 있었다. 예, 뭐 이런 거고 그 여러 마을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살던 곳이 죄송합니다. 여러 고을을 다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살던 곳이 마을이었다. 예.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여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뿌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빈틈을 퍼즐을 하나 더 맞추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태까지 쌓아왔던 게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튼튼해지면서 좀 넓어지는 이런 조각이 하나 들어갔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윤명철 교수라고 아시죠? 이분은 이제 역사학자신데 이게 제목만 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사는 분야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진 않아요. 제가 아주 그게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보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어떤 새로운 생각이 샘솟는 부분을 생각의 샘을 한쪽으로 틀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본래 우리말은 고리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저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되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책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만주 쪽에 고리국이 나오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미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 고리국인데 우리 고려랑 똑같잖아요. 우리 고구려도 사실 구자는 옛날 고려라는 뜻이잖아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기 때문에 이름을 똑같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조선을 옛날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려의 옛 고려를 고구려라고 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도 고려였어요. 근데 그 려자가 사실 옛날에 리로 발음이 됐다라는 주장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는 리로 발음했어야 된다. 그럼 고리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출신들이 부여를 이어받은 게 고구려인데 그 주류 세력이 고리에서 나왔다. 그 당시에는 만주 여기저기에서 전체적으로는 뭐 비슷한 인종들이었겠지만은 우리가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다르고 뭐 전라도 다르고 함경도 다르고 뭐 평안도 다르고 강원도 다르고 말 다 달랐잖아요.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도 잘 안 통했어요.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만주벌판에서도 여러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그룹인데 여러 언어와 문화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자, 고조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는 연맹체식으로 섞여 있었겠지만 거기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개가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실제로보다 우리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나오는 실제 부족 수들보다는 사실은 더 적은 수의 부족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자, 고리인가? 그래서 고리인데 고리는 고을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고을, 골짜기죠, 골짜기. 우리도 골을 판다, 그죠? 골판지 이런 거 보면 골자가 골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산골짜기가 아니고 산골짜기니까 짝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골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옛날에는 그런 뜻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형은 만주 지역이니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소위 도선의 풍수지리에 나오는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고 남쪽은 열려 있고 양쪽으로 산들이 있고 이렇게 그 사이가 있는 게 골이죠. 그 고을을 만들기 좋은 곳이다.
예, 그래서 그때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썼다. 부족 국가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 홀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홀과 골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까지 결론 내기는 어렵고 원래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두 가지 말이 갈라져서 다른 용도로 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들어요. 예. 그래서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좀 예전에 했던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중간 결과물을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본다는 거죠. 자, 보면은 고리국이고, 그게 고려가 되고 고려. 같죠? 예. 그래서 고리가 된 거예요, 다. 아까 리어를 리로 읽어야 된다는 주장을 수용을 한다면 다 고리예요. 그때부터 있었던 이름이에요. 부여 연방에 속해 있던 하나의 어떤 부족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고주몽이 나왔던 그 고자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당시 고려 시대에 지금 고려 시대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이태리나 유럽에 알려져서 고리라고 이름이 고리 그때 이 발음 고리 뭐 하나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레라고 있는지 꼬리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슷해요. 그게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고리란 단어를 한번 보면은 제가 옛날에 취합해놓은 만주어 번역하시는 분의 자료에 마침 있더라고요. 골로라고 읽어요. 골로. 우리 고라고 되게 비슷하죠. 그걸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넓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골짝 출신이네. 시골에서 왔던 뜻이잖아요. 근데 옛날 골자는 상당히 넓은 곳을 의미했다. 그게 홀과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홀을 골로 읽어도 다 의미가 통하죠. 또 골이란 말이 그럼 어디서 왔을까? 고리가 우리 골짜기의 골인데 그 말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결론은 없어요. 예, 여러 가지 발음이 비슷해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맺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골짜기라는 이름이 만주에 있었잖아요. 지금 만주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골짜기라는 말을 이 세상에 누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때 우리 민족의 문화적 원류는 여기저기서 많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 지역 토착민하고 손을 잡았다가 지배를 했다가 핍박도 받았다가 또 힘이 약해지면 흩어졌다가 그렇지만 그 문화적 근간을 지켜왔던 그런 세력들이 모여서 그 중에는 몽골족도 있고 말갈도 있고 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주 지역의 종족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리고 한반도 옛날부터 살던 민족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청동시대 얘기가 한반도가 세계에서 글로벌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미 해상으로 여러 군데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동남아 사람들도 올라와 있을 수 있고 북방민족도 내려와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단일 문화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인종적으로 똑같아. 이거는 만화책 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리의 뿌리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고려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카레이스키. 키는 뭐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카레이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코리아랑 발음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코리아를 이렇게 카레이로 읽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려면 다르게 읽어요. 우리 코리아랑 좀 비슷하게. 그리고 원래 코리아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우리를 카레이스키라고 불렀어요. 우리 고려인들을. 카레이스키. 거기 보면은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들을 보면 케레이트가 있어요. 케레이트족이. 근데 케레이가 어근이거든요. 터는 덜이라는 뜻이에요. 덜. 무슨 사람들. 저게 우리나라 덜자, 복수형을 나타내는 덜자랑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 바이칼 근처에 있는 민족이거든요. 이거는 카레이스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앙아시아에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골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꼬레. 그래서 저 말의 어원이 카레이스키, 케레이 이게 우리가 쓰는 결의, 한결의라는 표현을 할 때, 결의의 을 할 때, 그 결의의 어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비슷하잖아요. 예. 자, 결의라는 단어는 그렇게 용례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한결의 할 때만 딱 써요. 한결의 신문 때문에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의라는 표현 옛날만큼 안 쓰잖아요. 한결 같다. 결. 이제는 옷감에 관련돼서 줄 쓰이죠. 그게 카레이스, 케레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거랑 고리도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고리란 말은 어떤 문화를 가진 고급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 민족에서 이주를 해서 왔을 때
우리 아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 뜨는 동쪽으로 계속 옮겨온 민족이 있었거든요. 과거 대이주의 시대에. 그래서 그 토착 주민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의 말에 차용도 하고 그 말에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군 신화가 그걸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건 멀리서 왔다는 뜻이에요. 단군은. 그죠? 호랑이 부족, 곰 부족, 그 지역 토착민이에요. 그게 결합해가지고 고급 문화와 그걸 수용한 부족 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정치 체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그게 단군 신화가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멀리서 온 거예요. 우리 마을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캐레이, 고리하고 캐레이가 같다고 했을 때, 고리랑 결애가 같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옛날에 그 소수 부족들은 자기들도 이동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중앙아시아 부분까지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역사가. 자, 그래서 고리, 골짜기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 보면, 그 옛날에 청나라, 금나라를 뭐라고 그랬느냐. 금나라는 쇠금자, 금금자거든요. 아이신 구룬이에요. 아이신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뜻이에요. 네, 구루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영어에 보면 구루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에 막 거장이라는 표현. 그런 게 여기서 나온 단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자를 뭐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는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종합 창작물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앞선 문화를 가졌던 민족, 우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때도 발음이 그래서 국자가 된 거예요. 국. 자, 그래서 이거 저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미추홀이라고 인천의 옛 이름이죠. 여기 보면 아직도 지금도 일본에서는 미저라는 말을 써요. 물이죠. 예. 우리도 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밀이네 할 때 은하수. 저기는 우리도 결국 물이 됐어요. 예. 거기다가 홀이나 또는 골이 붙은 거죠. 미추 골이 돼도 되고 미추 홀이 돼도 돼요. 자, 이 골은 현재 골짜기가 아니고 옛날에 골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살 만한 좋은 곳. 그죠?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물골이에요. 여러분 지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 가서 물골 하고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 엄청나게 많은 지명이 물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물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상수도가 없었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면 여러분 몽골, 말갈 이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지칭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몽골, 말갈 미음자 들어갔죠. 뒤에 갈, 골 되게 비슷해요. 몽, 말 상치되는 부분이고 골, 갈 요건 좀 뒤에 이야기해 볼게요. 마을의 어원을 한번 추정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설명이 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몽골이라는 걸 자기들이 몽골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죠. 낮춰서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몽골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갈도 이것을 그 사람들 낮춰봐서 오랑캐라고 중국이나 우리 쪽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크고 큰 사람들의 나라죠. 대한민국이. 말갈도 그런 이름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게 됐어요. 자, 말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을의 어원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여기 보면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뭐 향토사학자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 보기도 그래요. 말흘. 우리나라에 말흘리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흘리죠. 뒤에 리자는 행정구역상으로 붙인 거니까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리자는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에 말흘리가 있고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에 말흘리가 있어요. 말흘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지명은 엄청나게 많아요.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근데 말흘이 마을과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요 다음에 마을이 됐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거창에 있는 말흘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예전에 가야 시대에 가야에 소속되었던 지역이고 가야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백제와 신라의 접경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요충지예요.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행정구역은 말이면이고 여기 보면 말흘리가 있죠. 그리고 요 말흘리 위에 말이 성이 있어요. 성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창군 홈페이지에 보면은 말헐리를 어떻게 설명했는고 하니, 자 여기 관심 있는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말헐은 마을과 관청의 옛 말인 마을에서 나왔고 가야시대 이 근처에 부족을 다스리던 우두머리가 살았던 곳으로 여겨진다. 7개 마을이 있다. 예. 부족의 우두머리가 살았던 곳으로 여겨졌다.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살았던 곳을 그 고을 중에서 마을이라고 불렀다. 예, 마을에 자 이제 을자는 홀이 될 수도 있고 골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여러분도 감 잡으셨죠. 말자가 어디서 왔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말이면도 있거든요. 마자일 수도 있고 말로도 발음했고 마로도 발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머로도 발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의 어원은 말이다. 그게 우리는 머리로 써요. 머리라는 표현으로 지금도 쓰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말헐의 헐은 이제 알았고 말은 어디서 왔느냐? 제 의견은 마리에서 왔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두머리가 살았다. 이걸 보면 머리는 우리 머리잖아요. 우리 몸의 지도자죠. 우두머리가 우리 머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신체에서의 머리 역할은 머리고 우리 조직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임에서 지도자는 누구냐? 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말이. 상감 마마, 대감 마마, 마마님, 마님,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쓰이는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마고 할멈. 마고의 고자는 시어머니 고자인데 그것은 마리를 존칭하기 위해서 그래 적을 때 그걸 고자로 바꿨다고 봅니다. 원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말이면이잖아요. 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 헐리를 헐자를 리로 바꿨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말이 면이니까 앞에 자체가 원래는 말이 홀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말이 홀이기 때문에 홀을 떼고 면자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 꼴 내지는 말이 홀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말헐로 됐다가 마을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우두머리 한번 볼까요? 우두머리를 머리는 분명히 우리말이죠. 순 우리말이죠. 근데 우두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소머리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과거에. 예. 근데 머리는 우리말인데 우두다? 그럼 양머리면 양두고 돼지머리면 돈두머리냐? 예. 절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제사장이 있던 그 시절에는 소가 아직 가축화도 안 됐을 거예요. 농사 짓는 데는 특히나 더. 그래서 저는 우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뚝. 우뚝 솟은머리다. 우리 머리의 위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자, 옛날 제사 지내던 곳이죠, 전부 다. 예. 저기 전북 진안인가요? 있는 마이산. 네. 그리고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마자, 리자. 다 해석하면 다 머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마리가 이 머리예요. 예. 그래서 단어가 분화된 거예요. 마리라는 위대한 존재에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마리의 존재는 머리로 바꿔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는 우뚝 솟은 머리다. 이거예요. 돋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죠. 우뚝머리라는 것이고, 자, 저기 팔당대 근처에 가면 두물머리라고 있어요. 경기도 서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두물머리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덜물머리라고 생각해요. 덜물머리. 들어오는 물의 머리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게 머리라는 명칭 또는 말이라는 명칭은 우리 고대 국가에 있어가지고 최고 지휘자들의 호칭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같은 데 오면은 뭐 마마님이 되죠. 저기 또 마고 할머니도 마마죠. 우리 심하게 걸리는 병도 또 마마병이잖아요. 어릴 때 옛날 천연두 같은 거, 마님, 네 그런 거로 흔적이 남았지만 좀 더 원초적인 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또 새로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 보셨던 분들이라도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볼게요. 김수로죠. 김수로가 보면은 탄생 설화를 보면 알을 뭐 6개인가 낳는데 6개 금알이죠. 예, 낳는데 그중 첫 번째 나온 게
김수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나온 이제 아이들은 또 여러 군데 나눠서 이제 또 가야를 통치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이주민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수로를 과연 옛날에도 김수로라고 읽었을 것이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향찰식으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아래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머리 숫자를 썼단 말이에요. 바로 머리예요. 그리고 뒤에 로자는 무슨 의미냐? 이슬 로인데 발음이 끝에가 리얼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머리 숫자를 적어놓고 머리수라고 안 읽고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농담 섞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가리수, 대가리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로자를 써서 그거는 뒤에가 리얼 발음으로 맞히는 단어다. 즉 이거는 김말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김말이. 이게 이름일 수도 있고 호칭일 수도 있어요. 말이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라가야가 있었던 데거든요. 아라가야. 자, 거기에 이 고분군이 있는데 그 고분군이 있는 산 이름을 보십시오. 말이산이죠. 이거랑 만이산이랑 마이산이랑 뭐가 다릅니까? 말의 길을 닮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부 다 머리산이라는 겁니다. 마리산이에요. 옛날에 제사장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던 성스러운 곳이에요. 자,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말이라는 명칭이 옛날에는 장난이 아닌 명칭이었다라는 거죠. 왕이라는 체계가 성립되기 전에 부족국가 시대 최고의 제사장,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니까, 그러니까 당군도 말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가 아라가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라가야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가야는 가라죠. 가라는 카라예요, 영어로. 지금은 카라고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말이죠. 여러 가지 지명이 있죠. 카라해가 있죠. 흑해, 카라해죠. 카라는 금다는 거예요. 신묘한 색깔이에요. 한자로 치면 금을 현자예요. 금이 튀튀하는 게 아니라 윤기가 나면서 신묘한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검은옷 잘 어울린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것은 중앙아시아부터 지금은 서구에까지 쓰는 말이에요. 카라는. 거기다가 알은 뭡니까? 알아가야지. 알은 뭡니까?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늘을 할 때 뭡니까? 한 더하기 알이에요. 오늘은 뭡니까? 온 알이에요. 온 세상 할 때 온이에요. 그 알, 태양, 햇빛 비치는 곳, 성스러운 곳. 알라의 그 알과 똑같은 거죠. 그런 알 더하기 카라예요. 성스러운 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엄청난 이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말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또 신라의 옛날 왕이라는 단어가 정착되기 이전에 쓰던 여러 가지 왕을 호칭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립간이에요. 간은 쉽죠. 칸이니까. 근데 마립은 뭐냐? 마리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마리칸. 여기도 아라가야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 부족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메리. 이거는 가야에서 쓰고 있었고 신라에서 쓰고 있었죠. 지금 우리 다양한 지명으로 남아 있고 우리 몸뚱아리에도 마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곳 저곳에 아까는 말 흘리는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풀어 헤친 말인 마리꼴 맞죠? 마리꼴 그게 마을의 어원이지 않습니까? 말허를 거쳐서 넘어간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마리꼴을 한번 쳐보세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마마님 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당연히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국가 중에 마리도 있습니다. 자, 마리라는 이름은 예수의 엄마 이전에 이미 성스러운 존재로서 이름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여성 우위의 사회였어요. 여자가 신이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남성 주도의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신들의 위치가 남자 신 밑으로 강등됐어요. 그래서 메리라는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원래는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지위였다는 거고, 그게 우리 흔적 우리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전 우리나라의 마고산성이 얼마나 많으며, 꼭 마구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여자 신선의 이름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우리 맨날 마마님, 마님, 예, 좀 전에 신라의 마리깐 보여드렸고, 김수로의 실제 이름이 김마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고는 메리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저는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이런 것을 지지하는, 예, 간접적인 증거들을. 예. 이또 하나 더 볼까요? 예전에 또 소개드린 건데, 옛날 이사부를 뭐라고 읽었느냐? 뭐 신라장군 이사부 아시죠? 이걸 태종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왼쪽은 부자를 어떻게 읽었을 것이냐, 이사부라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종이니까 종자로 읽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자는 무슨냐? 마루종자예요. 이사마루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이사마루. 예. 우리 마루 신성한 곳이죠. 신발 벗고 올라가죠. 강아지는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곳이죠. 마루. 올라갔다 기사되게 한 방 맞는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는 곳이요. 산마루. 거기다가 사람을 뜻하는 치를 붙이면 마루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부의 실제 호칭은 이사마마나 이사마루, 아니면 이사마리,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마리 또는 조선시대 식으로 치면 이사마마라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라는 호칭은 대단했다. 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썼던 것이고, 중동 기독교 문명의 핵심에 있는 성모 마리아까지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되면 이런 일치함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때도 세상이 정말 작았구나. 예. 거칠부도 보면 황종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거칠 황자죠. 예. 설명한 거예요. 발음을 거칠다. 그래서 왼쪽은 발음이고 오른쪽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양쪽을 서로 유추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라식 향찰이에요. 예. 저 태종할 때 태는 이끼 텔 거예요. 앞에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it마루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끼를 뭐라고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가 앞에 들어가는 건 분명해요. 지금 이끼지만 그때는 it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마마, it마루, it마리 이런 식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거칠부는 지금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거칠 황자라는 거죠. 신라 시대 때도 거칠다라는 발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칠다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는 마루종자죠. 네. 그래서 읽을 때는 부라고, 한자로는 부라고 적지만 읽을 때는 마루라고 읽었다, 아니면 말이라고 읽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말헐은 마리가 거주하는 골이다. 지역의 수장이 거주하는 머리골. 말 다 되죠. 예. 우두머리가, 부족의 우두머리가 수도였어. 그 부족의 수도예요. 수도. 그 부족 국가에. 거기가 마을이에요. 왜 마을이냐? 그 부족 국가의 수장, 제사장을 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 자, 그게 우리 고조선에서 나오는 왜 만이산 첨성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말로 쉽게 풀이하면, 말헐리는 마리꼴인데, 우리나라에 마리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마리꼴 검색해본 결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마을들이 10개는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마을들이 마리꼴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그 마을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의 형세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옛날에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이런 게 옛날 우리나라 고대사를 더듬는데 부족 국가 수준까지 이런 게 큰 민속 자료가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위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를 친 게 있고 이 자가 적혀 있는데, 저기가 마리꼴이 있어요. 저기도 마리꼴이 있는데, 저기는 어디냐면은 강화도에 만이산 밑에 있는 동네 이름이 마리꼴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만이산이 왜 마리산에서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 왜 첨성단이 있는지. 예. 그는 고조신 시대부터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거꾸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우리를 스스로를,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재료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다시 몽골과 말갈로 돌아와 볼게요. 보면은 이제 예전에 한자로 이제 물길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게 물길이 딱 중간에 있어요. 몽골과 말갈에. 예. 몽골도 자기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가장 멋진 이름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은 것처럼. 몽골? 골은 당연히 고을이죠. 예. 그 다음 몽자는 저는 말이 자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몽골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왜 몽골인지를. 예. 몽족이다? 그렇지만 저는 더 큰 뿌리는 저기 있다. 저걸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뿌리다. 실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부 이제 의견을 보니까 말갈은 우리가 그때 비하해서 하는 말이다. 흉노처럼. 흉노는 자기들을 훈족이라고 불렀어요. 즉 한족이에요. 한족. 중국도 한족, 우리도 한족이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그거 다 큰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이란 단어가 정말 인기 있는 단어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크고 큰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말갈도 말이 고리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라면. 저런데 말갈은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저기 여진으로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한반도에도 거주했기 때문에 우리 다 한 부분하고 교류가 됐을 거예요. 막 섞인 거죠. 몽골도 그렇고 말갈도 그렇고 여진도 그렇고. 거기 우리 부여가 또 흩어져서 말갈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몽골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몽골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산악민족이었어요. 초원으로 나서기 전에. 그게 조그만 한 고을에 있는 부족 국가였어요. 운때가 맞으면 확 번져나간 거고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가 쑥 사라져서 지금 몇백만밖에 안 되는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갈도 그랬던 것이고.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모든 영향력이 우리 쪽에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설명해낼 수 있으면은 그 문화적 주류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종적으로는 다 섞여 있죠. 예. 물론 북방계 쪽하고 우리는 닮은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남방계의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왜?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는 백제, 가야는 무역국가였어요. 기본적으로는. 내적보다는. 그러면 동남아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본, 오키나와. 자, 그래서 말갈도 말이 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란 뜻의 골이 아니고 오히려 중요 거점이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결에 케레이하고 골의 뿌리가 같다고 보면은 고리하고의 뿌리가 같다고 보면은 오히려 이어진다. 거점들이 이어져야지 크는 거거든요.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돼서 한 나라로서 대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후손들한테. 그래서 골은 고립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어진다는 의미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에 어떤 큰 강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모여 살았고 우리 청동기 문명의 흔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고인돌의 유적을 보더라도 강을 따라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고인돌들의 거주하는 고인돌들의 주인공들의 그 강을 따라서 그 골짜기죠. 고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것들을 이어 붙이면은 그게 부족 국가로서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 고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 결에 할 때 결에 결이라는 것은 이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어짐. 자, 이런 것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뼈를 뜻할 때도 한자로 발음이 골이에요. 골. 예. 그 골도 이 골하고 의미가 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뼈를 의미할 때 우리 조상들이 만약 그 골이 그 골에서 같이 왔다면 이 골과 같다면은 우리는 뼈라는 것은 각각이 따로따로 있지만 사실은 연결돼야지 힘을 쓴다.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 다 분리가 되죠. 그렇지만 살아있으려면 그 뼈들이
각각의 고을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제 추정이죠. 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결론인데, 우리는 참 궁금한 거예요. 우리 부도지란 책을 제가 몇 번 소개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왔고, 마고성이라는 게 우리 문화의 원류다. 그들이 중앙아시아 고원을 가로질러서 우리한테 정착을 했다. 이 마고성의 지도자는 여자였다. 제사장이다. 누구냐? 이름은 마고다. 마고를 도와준 사람은 다른 두 여인이다. 여자 혼자서 여자 둘을 낳았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모계 사회였다.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죠. 지금도 중국에 그런 마을이 있어요. 모계 사회. 예. 여러 남자의 자식들을 거두죠. 남자들은 내보내고. 그런 사회였다. 그 마고는 마리의 존칭형이다. 그 마리는 서방에도 알려져서 예수의 어머니까지 됐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마리의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한다. 지명도 그렇다. 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러면 거의 아주 인류 문명의 초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마리가 우리의 지도자였던 시절까지, 제사장이 됐던 시절까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 한반도, 만주도 아니고 훨씬 먼 곳에서 왔다. 그 문화적 뿌리가 이어져서 우리 단군 신화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수한 문명과 지역 문명의 결합이다. 한반도는 그때 이미 전 세계의 최고 지역이었다.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의 고인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전 세계 중심이었어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부도지고, 자, 부도지에 등장하는 우리 문명의 원류, 그들이 건설했던 성, 마고성, 그것을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법 흔한 명칭으로 풀어보면은 마리꼴이다. 부도성은, 죄송합니다, 마고성은 마리꼴이다. 그리고 수많은 마리와 말헐과 산 이름과 수많은 여신들이 마고의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들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네.